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호남 국회의원들은 오는 14일에 이낙연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충북의 온건 대응이 치밀한 전략인지 아니면 이미 백기를 든 것인지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가 1조 5,5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지역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제출받을 때 KTX 세종역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종역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는 염두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굳이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해서 제외하면 되죠. 호남 직선화 논의는 시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여전히 발산일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충북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거고요. 아예 천안에서 분기해서 새로운 노선을 깔게 되면은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세종시가 기어코 실행 단계에 착수한 가운데 호남 국회의원들은 오는 14일 호남 직선화 노선 관철을 위해 이낙연 총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지만 충북은 여전히 온건 대응 기조입니다.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차지할 것이나 도를 넘어선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도의회도 첫 특위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KTX 오송역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호남권의 그 의회를 좀 방문을 해서 적극 홍보에 나서는 이러한 그 활동. 충북의 조용한 대응 기조가 아직도 유효한지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히 재검토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퍼스트 펭귄, 사냥을 위해 포식자들이 가득한 위험한 바닷속으로 맨 처음 뛰어드는 펭귄을 말합니다. 국내 저비용항공, 이른바 LCC의 퍼스트 펭귄은 청주공항에 둥지를 튼 한성항공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한성항공의 이런 도전 이후 우리나라에는 6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신규 LCC에 진입장벽을 쳤고 국토교통부도 같은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술을 선회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등을 고치고 신규 업체의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이미 신청서를 냈고 이제 90일이 심사 기간입니다. 일단 150억 원의 자본금, 항공기 5대 이상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어도 안전성 확보 등 입증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무조건 안 된다 해서 일단 면허 신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어로케이 측은 면허가 나온다면 운항증명 신청 등 최장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년 겨울까지 항공기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LCC 추추전국 시대, 청주공항 거점에 에어로케이 설립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존 LCC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충청북도가 강우축 사업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도는 충청권은 물론 경기도 안성시 등과 중부선 확장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예타 면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처음 학교로 참여 신청이 저조하자 신청기간 연장과 함께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신청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하고 학급 운영비 지원 금액은 올해 학급당 25만 원에서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은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방치된 장애인 실태에 대한 집중 취재가 방송된 이후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장애인 7명 전원을 이송 조치했는데요.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공동생활가정으로 쓰이는 보은군의 한 모텔입니다. CJB는 이곳에서 중증장애인 7명이 방치된 채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 이후 충북도와 보은군청이 경찰과 동행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장애인 7명 전원 긴급 이송 분리 조치됐습니다. 7분이 한꺼번에 받을 그 쉼터가 없어서 저희가 3군데로 지금 분산해서 분리 조치했고요. 그 분리 조치 기간은 1주에서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원장 이모 씨는 4층 공동생활가정이 공사 중이라 장애인들을 모텔방에 임시로 놔두었을 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은 4층 공동생활가정 원장일 뿐이며 1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전혀 무관한데 자립센터로 보도됐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내 돈이에요. 대지울간이든 뭐든 내 돈 받고 쓰고 있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따고 애들 때려요? 상처받는 애들 다 내가 치료해 준 거예요. 하지만 취재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 기록 대부분엔 원장 이 씨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1층 장애인 자립센터장으로 등록된 장애인 이모 씨와 원장 이 씨는 친척 관계며 취재 당시에도 자립센터장 인감을 원장 이 씨 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원장 이 씨에 대해 시설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청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교사 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9월 SNS에 특정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으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남교사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직위 해제된 2명 외 교사 5명에 대해 성희롱 등의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주민들이 임도 설치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도 설치는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를 위한 것인데도 소수의 반대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며 충청북도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쌍암 임도는 타당성이 없는 데다 특혜 의혹도 있어 지방의회에 행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농촌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첫 번째 지역이고 사실상 대책도 없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100점짜리 답안지로 100점 만점을 만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어떤 답안인지 정진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주민들이 짓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행복둥지. 내년 바로 앞 초등학교의 전화골. 6가족이 살 집입니다. 월 임대료는 불과 5만 원. 이곳으로 이주할 외지인들을 찾는 데는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이 17명인데 내년에 전학올 학생이 1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청안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도 의외였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서. 저출산 고령화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이자 전학올 가족에게 다세대 주택을 월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는 묘안을 낸 겁니다. 학생 유치로 학교도 살리고 젊은 학부모의 정착을 유도해 마을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시골 농촌에 파급적인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증평 중리마을은 환경 개선으로 주민 감소에 대비합니다. 3년 전 주민수 감소로 인한 빈집 14곳을 철거하면서 이곳에 공원과 공용주차장, 마을 소득을 위한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또 체험을 하고 이것들이 나아가서 더 발전을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지인들을 마을로 끌어들이고 정착을 돕기 위해서 1년간 귀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주택 4곳도 지었습니다.
환경 같은 것들이 참 좋아가지고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할 생각이 90% 이상이에요. 실제로 주민 감소의 위기를 겪는 다른 농촌들과는 달리 이곳은 사업 시행 3년 만에 15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고 농림부의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 대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마을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되니까 이런 시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이 관광객으로 왔던 분들이 어떻게 이 마을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저한테 문의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위협받는 농촌은 저마다의 해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의 백두대간 전 구간을 관할하는 무인기 순찰대가 출범했습니다. 조난자를 찾아내고 산불과 병충해 동향을 파악하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험준한 산 골짜기. 다리를 다친 여성이 손을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대 출동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인기 순찰대가 단 몇 분 만에 조난자를 찾아냅니다. 무인기가 전송한 조난자의 위치 정보에 따라 구조팀이 정확한 사고 지점에 투입됩니다. 산악 지형에 밝은 이송팀은 최단 시간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바로 무인기 순찰대입니다. 국립공원, 특히 백두대간 등 산세가 험한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의 초등 대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순찰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훈련에는 재난 전문가 50여 명과 무인기 6대가 동원됐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산불은 물론 벌목과 낙석 예방, 불법 산행과 투기, 병해충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 전에 일단 관리 단계에서부터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구축된 그 협조 체계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경찰, 소방 등 8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무인기 순찰대는 지속적인 합동 훈련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29명의 유가족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유가족 보상 문제가 공식 거론된 만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99년 56명이 숨진 인천 호프집 화재와 15명이 사망한 2009년 부산 실내 사격장 참사 당시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로 월 423만 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5급 사무관 20년차 수준인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의정비 인상률은 괴산군 의회가 62.8%로 가장 높고 시군 전체의 평균 의정비는 47.4% 인상됩니다. 한편 협의회 요구를 수용할지는 시군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예술의 전당 건립 논란과 관련해 임기 내인 2021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의회 시정질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최근 충청북도와 이견을 보이는 도심의 옛 동명초 부지나 외곽의 세명대 내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지어 임기 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내 미분양 용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신축이 허용됩니다. 충주시는 미분양 연구용지의 용지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현재 충주 기업도시 내에는 4필지의 연구용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보은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회인 나들목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물차에 실린 팔레트 400여 개가 고속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8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들과 추돌했고 뒤이어 화물차와 승용차가 또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2시간가량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9회 보행자의 날 행사가 오후 2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시민 한마음 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2018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오전 10시 광해원 면사무소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6도 등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